중국이 한국 반도체 시장을 뺏겠다며 무려 1,40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진짜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가 참패를 당했는데요. 중국 정부와 기업이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가 뒤통수를 세게 맞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CNN에서 법원 출입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뉴욕 남부지법, 그리고 요즘은 텍사스 동부지법까지 기업 간 소송, 특히 특허 관련 재판은 제 전문 분야죠. 웬만한 미국 대기업들의 법정 다툼은 거의 다 취재해봤습니다. 그런데 올봄, 제 메일함에 들어온 한 통의 이메일이 뭔가 달랐어요. 발신자는 삼성 디스플레이 미국 법무팀의 대리인이었고, 내용은 짧고 간단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서 삼성과 BOE 간의 특허 침해 소송 첫 심리가 열립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관하셔도 좋습니다. BOE라는 이름, 낯설지 않았죠.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최근 몇 년 새 애플, 구글에도 패널을 납품하면서 빠르게 성장해온 회사예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상했어요. BOE와의 다툼이라면 한국에서 다루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 미국에서, 그것도 텍사스에서 소송을 시작한 걸까요? 처음엔 흔한 분쟁 중 하나겠거니 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기술을 베끼려다 충돌하는 일,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건 개요서를 몇 번 읽다 보니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측은 무려 7건의 OLED 핵심 기술 특허를 BOE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그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들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 BOE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까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단순한 특허 소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반도체 업계 기술 담당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이거요?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만약 삼성이 이기면 BOE는 미국 시장에서 진짜 발붙이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곧장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도착지는 텍사스 타일러. 화요일 아침, 저는 미국 법정 안에서 전혀 다른 레벨의 싸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직감했죠. 이번 사건, 뭔가 다릅니다. 정말 평범하지 않아요. BOE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건 BOE의 성장 배경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IT 기업에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상업업체지만 그 뒤에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이 있었죠. 공식 발표만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삼성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 확보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BOE가 노린 건 딱 하나였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세계 1위가 되는 것. 그걸 위해 OLED 기술을 단숨에 따라잡고 가능하면 더 빨리 시장 점유율을 뺏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은 돈만 있다고 따라잡히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죠. 삼성은 지난 20년간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특허의 벽을 쌓아왔습니다. 저는 사건 자료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OLED 관련 특허가 무려 5,000건 이상 등록돼 있었고, 그 중에서도 미국에 등록된 것만 1,000건이 넘었습니다. BOE는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그 특허에 부딪혔습니다. 어디서 개발을 시작해도 삼성 특허 하나쯤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결국 일부 기술을 그냥 사용해버린 흔적이 드러났죠. 이쯤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전략 싸움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자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고, 삼성은 특허라는 방패 하나로 그 거대한 자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전선이 지금 이 미국 법정 한가운데서 형성된 거였죠. 취재 노트를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기술 싸움이 아니다. 이건 신뢰를 지키는 싸움이고 지식재산을 지키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터 한복판에 한국 기업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고요. 화요일 오전 9시 50분, 텍사스 타일러시에 있는 연방지방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법정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양쪽 벤치엔 각기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한쪽은 다소 경직된 양복 차림의 중국계 남성들,
서류를 꽉 쥐고 있는 손끝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고 서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반면 반대편에 앉아있는 삼성 측 변호인단은 묘하게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어떤 이들은 웃음기 어린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처음 보는 이들이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쪽은 준비가 됐구나. 그리고 그날 실제로 법정 안에서 그 느낌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삼성 측은 단순히 우리가 먼저 개발했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특허 출원 시기, 개발 보고서, 실험 설계서를 한치의 오차 없이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2012년에 작성된 기술 보고서였는데 BOE가 사용한 OLED 패널 구조와 거의 일치했어요. BOE 측은 처음엔 기술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쪽 변호사가 조용히 던진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죠. 귀사의 설계도 이 특허 도면과 93% 이상 일치합니다. 그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BOE 측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삼성 쪽으로 기울었죠.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메모장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삼성은 이 싸움을 방어전으로 온 게 아니다. 이건 정면 승부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술 주권을 증명하는 재판이라는 거요. 변호인단이 퇴정할 때 저는 조심스레 삼성 측 한 명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저희가 이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재판부는 두 번째 세션을 재개하면서 주요 증거 제출을 허가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기자석에서도 삼성이 제출한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그 문서들 가운데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2012년 6월 17일자로 된 삼성의 OLED 관련 내부 기술 보고서였죠. 다른 기업에선 절대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자료였습니다. 그 안에는 방막 트랜지스터의 배열, 발광층 설계, 그리고 정확한 픽셀 구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BOE가 문제의 제품에서 사용한 구조와 거의 일치했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정적만 흐르던 그 순간 삼성 측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 문서와 BOE가 제출한 도면 사이의 유사도는 93.4%. 그 차이는 사실상 오차 수준입니다. 이 기술은 10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 완성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재판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미국 법원이 바라보는 건 단순한 침해 여부가 아니라 고의성이었으니까요. BOE 측은 서둘러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기술적 구조는 우연히 비슷했을 수 있다. 삼성 특허를 몰랐다 등. 하지만 거기서 결정적인 치명타가 나왔죠. 삼성은 BOE가 과거 몇 차례 기술 전시회에서 해당 특허 설명 자료를 받아간 기록을 꺼냈습니다. BOE 측 임직원 이름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고 그중 한 명은 현재 제품 개발 총책임자였어요. 그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역시 펜을 잠시 놓고 화면을 다시 바라봤죠. 그건 말 그대로 증거 이상의 증거였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노골적이었고 모르고 썼다는 말은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봐온 특허 재판 중 이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리는 증거는 흔치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취는 명확히 남는다. 그리고 오늘 그 자취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다는 걸 모두가 봤다. 판결일 아침, 법원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BOE 측 변호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삼성 측은 단정하게 앉아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에서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두 진영의 체감 온도가 너무도 달랐어요. 법정 안은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찼고 CNN을 포함해 여러 매체의 기자들도 대부분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만큼은 펜보다 귀에 집중했습니다. 단 한 문장. 그 문장이 이 모든 싸움의 끝을 결정할 테니까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배심원단이 자리를 잡자 법정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낭독을 맡은 서기가 서류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미국 동부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청구를 인정한다. 피고 BOE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특허 7건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며 그 문장 끝나기도 전에
BOE 측 대표 변호사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삼성 측 좌석에 앉은 변호사 한 명의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표정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해냈다. 미국 법원은 이번 판결로 BOE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미국 내 유통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민사 패소가 아니라 시장 접근 자체가 차단된 것이죠. 저는 곧장 기사 작성을 시작했지만 손가락이 자꾸 멈췄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로 싸운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한국 기업이 법과 증거로 승리한 순간이었죠.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저는 법원 근처 카페에 앉아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이날 이후 BOE는 다시 미국 시장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날 이후 삼성의 기술은 더 이상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기준이 된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승자도 패자도 어떤 감정도 표출하지 않았고 그저 묵직한 정적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가장 큰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바로 패자의 침묵이었어요. BOE 측 변호인단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누군가는 가방을 힘없이 쥐고 그들의 눈빛은 꺼져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문 채였죠. 저는 기자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들을 봐왔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그건 그냥 돈을 잃은 패배가 아니라 기술적 신뢰를 잃은 패배, 더 정확히 말하면 자존심을 잃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BOE 측은 어떤 발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식 성명도 없었고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용히 사라지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대응이었죠. 반면 삼성은 판결 직후 짧지만 강한 성명을 냈습니다. 기술은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기업의 승리가 아니라 정당한 노력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작은 증거라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이 싸움의 성격이 명확해졌습니다. 삼성은 이기려고 소송을 건 게 아니었어요. 지키려고 싸운 겁니다. 기술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쏟아부었을 수천 번의 실험, 수십 명의 연구자들이 쌓아올린 보고서, 그 모든 시간을 도면 하나로 베껴간 누군가에게 단 한 번 단호하게 외친 것이었겠죠. 이건 우리의 것이다. 그날 밤 타일러 씨의 작은 호텔 방에서 저는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의는 때때로 느리지만 그 속엔 결코 흐려지지 않는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늘 한 나라의 기술 안에서 빛났다. 판결이 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CNN,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그리고 BBC까지. 헤드라인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삼성, 중국 BOE와의 특허 전쟁에서 완승. 미국 법원, 삼성 특허 침해 인정 중국 패널 시장 흔들리나.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뽑은 제목이었죠. 기술은 모방할 수 있어도 신뢰는 복제할 수 없다.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저도 제 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목란에 이렇게 썼죠. 삼성, 기술로 말하다 미국 법정에서 증명한 자존심. 이 사건은 단순한 특허 승소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기준을 만든 판결이었고 앞으로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특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라 확신했죠. 그날 저녁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스타트업 대표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삼성 덕분에 우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특허는 방어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유럽계 부품업체는 삼성의 기술 협력 요청을 공식 제안했더라고요. 이제 누구도 한국 기술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 일부 중국 기술 포럼에서도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 유저는 이런 글을 올렸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쉽게 베꼈다. 이번엔 배울 차례다. 그 글을 보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기술은 결국 언어보다 강한 메시지를 가진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한 번의 재판, 수백 페이지의 문서, 단 한 줄의 판결이 국가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았으니까요. 그날 밤 제 노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삼성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키겠다는 태도였다.
판결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저는 뉴욕 맨해튼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삼성 BOE 사건을 다시 복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 단순히 승소와 패소를 나누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이번 사건은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누가 기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느냐의 싸움이었죠. 삼성은 단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 특허 하나하나가 수년, 수십 년의 연구와 실패와 재도전 끝에 쌓여왔다는 걸 저는 법정에서 똑똑히 봤거든요. 그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시간이고 한 민족의 땀이었어요. 기술은 이제 단순한 상업 도구가 아닙니다. 국가의 무기이고 자존심이며 미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미래를 스스로 지켜낼 준비가 된 나라라는 걸 이 재판을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언젠가 제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기억에 남아요. 익명의 독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는 강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지키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삼성의 승리는 단지 하나의 기업이 잘해서 이룬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엔 연구자들의 밤, 기술자들의 손끝,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술을 지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한,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 기술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을 거라고요. 오늘도 뉴스는 계속 쏟아지지만 저는 이 사건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사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역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로 세계를 이긴 나라. 기술은 그들에게 무기였고 자존심이었다. 법원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뒤 저는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승리는 우연이었을까? 삼성만의 성과였을까?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특허 강국이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특허 출원량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삼성, LG, 현대를 비롯해 수많은 중견중소 기술기업들이 매년 수천 건씩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었죠. 특히 삼성전자는 2023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6,500건이 넘는 특허를 취득, IBM을 제치고 특허 취득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통신 장비 분야였고요. LG전자는 같은 해 미국 특허 순위 3위,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특허 세계 톱 10에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사실을 잘 몰랐을까?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끼려 했고, 그래서 제동을 걸었고, 그래서 견제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기술을 지켜내는 나라, 그리고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삼성과 BOE의 재판은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신호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허는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걸어온 시간이고 앞으로 지켜야 할 미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미래를 이미 수천 장의 문서 위에 써두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취재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술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 특허가 단지 기업의 권리를 넘어서 국가 자산이 된다는 것, 그걸 저는 법정 한복판에서 증거자료와 판결문 사이에서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 하나로만 세상이 굴러가진 않죠. 기술을 뒷받침하는 건 정책이고, 기업을 지켜주는 건 제도이며, 특허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정부와의 협력입니다. 요즘 뉴스에선 자주 듣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산업과 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의 독립. 그 모든 것들이 말이 아닌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들요. 물론 한계도 있고 논쟁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이 소송을 보도하면서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 같은 기업이 있고 그걸 믿고 지지해주는 정부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강해질 수 있겠구나. 기술은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천재보다 10명의 전문가보다 국가와 기업, 학계가 같은 방향을 본다면 기술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서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승리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협력하고 시민이 그 성과를 응원하며
세계가 그 변화를 주목하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강한 대한민국 아닐까요? 이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또 수많은 재판을 취재하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제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단지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과 국가,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의지를 본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또 다른 법정을 향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그 나라는 기술로 말했고, 이제는 미래로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키는 힘, 세계 앞에서 증명할 용기,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체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1,400억 달러를 들고 쫓아온 추격자도, 기술을 슬쩍 가져다 쓰려 했던 거대 기업도 결국 법 앞에선 진실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기술에는 단지 전류와 회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삼성 화이팅도 좋고 대한민국 기술 자랑스럽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댓글 하나가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에겐 세상을 바꾸는 큰 목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당신의 손끝이 오늘도 대한민국 기술의 자존심을 세웁니다.